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 생각의 비밀, 이 책을 쓰신 분 김승호 사장인데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기 때문에 조금 알거든요. 네, 이분은 김밥 파는 CEO, 그러니까 김밥을 팔아서 미국과 전 유럽에 3천여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연간 순 매출액이 3천억 원을 넘는 사람이고 순 자산이 지금 10년 만에 빈털터리로 시작해서 순 자산이 지금 4천억 원이 넘는 아주 대기업가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에 대해서 좀 읽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하는 것이 있으면 매일 100번씩 100일간 상상하고 쓰고 외쳐라. 이게 이분의 가장 큰 그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성공을 이뤄냈던 자기만의 그 노하우를 여기 책에 다 이렇게 오픈을 시켰어요. 자, 오늘 이 책에 목차부터 조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차에서도 굉장히 생각을 다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성공은 습관에서 온다. 좋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기서 알려주는 게 있고요. 하면서 배우는 것들, 네, 망하면서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경험이라는 거겠죠. 누군가는 비웃고 누군가는 가슴이 뛰고, 네, 이거는 이분이 이제 목표를 어떻게 정했을 때 앞에서 주변에서 비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가슴이 뛰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여기다가 목차에 올려놨고요. 나는 내 생각의 결과다. 예, 다 읽어줄 수는 없고 중간중간 이렇게. 그 다음에 94쪽에는 아내를 맡길 남자. 내 아내를 맡길 남자.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아내를 어떤 남자한테 맡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읽어봤을 때 그만큼 신뢰가 두터운 사람들과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만들지 말자. 그다음 실수 있어야 진짜 사장. 네, 사장님들이 그 현장에서 직접 하지 않고 이렇게 매니저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가지 문장으로 6천억 시장을 뚫는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이 어떤 목표가 있으면 하루에 100번씩 3개월간 100일 동안 계속해서 쓴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문장으로 이렇게 기록에 남겨놔서 6천원 시장을 뚫는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가장 힘들었던 거를 썼던 것이 뭐냐면 사업이 망해가는 12가지 징조. 그러니까 어떤 때 사업이 망해가는 건지 이 징조에 대해서 여기다가 써놨고요. 사람 다루기가 가장 힘든 일. 그 다음,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을 때까지 일하라. 네. 사장들은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을 때까지, 아니, 사장이 아니라 누구라도 돈이 필요 없을 때까지 일을 하라. 성공한 자와 크게 성공한 자의 13가지 차이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하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차이점을 또 여기다 올려놨네요. 그 다음에, 마음부터 성장하는 사람, 마음부터 멈추는 사람, 네, 마음부터 이런 내용들을 또 올려놨고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용기. 예, 목차는 이렇게 대충만 제가 읽어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첫 페이지에 김성호 회장님이 써놓은 내용은요. 매장 10개 가진 회사가 매장 300개를 꿈꾸면 누군가는 비웃고 누군가는 흥분한다. 매장 300개를 보고도 매장 3000개를 말하면 누군가는 포기하고 누군가는 가슴이 뛴다. 도시락을 팔아서 대기업이 될 수 있다 말하면 누군가는 돌아서고 누군가는 상장을 생각한다. 나는 한계를 느끼지 않는다. 나는 새로운 계획에 흥분하고 가슴이 뛴다. 네, 역시 김승호 회장 다 오신 얘기네요. 다음에 14쪽에 대한 얘기. 이분이 그 말의 힘을 굉장히 믿고 생각의 힘을 굉장히 믿기 때문에 이 타이틀이 생각의 비밀인 것 같아요. 나는 말의 힘을 믿는 사람이다. 한번 말을 하고 나면 잊기 전까지 그 힘이 사라지지 않음을 믿는다. 그리고 그 말의 힘을 부여하고 계속해서 그 힘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액자에 써서 걸어놓거나 그에 알맞은 이미지를 만들어 포스트로 제작하여 걸어놓는다. 내가 내 개인적인 새로운 목표나 회사의 새로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나는 매번 그런 방식으로 수많은 목표를 달성해 왔다. 네, 이분은 목표가 있으면은 항상 말을 하고 또 쓰고 반복적으로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20쪽인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100일 동안 중얼거리는 것이다. 내 목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 미국 전역에 300개의 매장과 일주일 매출이 100만 달러로 연간 5천만 달러를 달성하는 것으로 정했다. 그리고 회사 매장 가운데 이미 운영적인
프리미엄급 매장 50여 개에 대해서도 내가 운영하겠다는 목표를 넣었다. 우리는 이제 겨우 그런 매장 하나만 손에 넣은 상태이지만 안 될 것이 무엇인가? 여기 33쪽 성공한 부자들의 습관. 토마스 콜리가 자신의 저자 부자 되는 습관에 이를 조사한 내용이 들어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인 습관은 독서다. 무려 88% 이상이 하루에 30분 이상의 독서를 즐긴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2%만 독서를 즐긴다. 네,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은 독서에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들이 86%가 평생 교육의 힘을 믿는다. 가난한 사람들의 5%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차이다. 그래서 부자들은 86%가 책 자체를 좋아하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26%에 그친다. 매일 할 일을 적는 것도 9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특이한 목표 자체를 기록해 놓은 비율도 67대 17%로 4배의 차이가 난다고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네요. 그 다음에 아침 기상 시간도 다르대요. 아침 기상 시간을 보면 출근 3시간 전에 일어나는 비율도 3.5배가 높대. 성공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은요. 또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런 평소 성공의 기본적 배경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내 주위의 사업가 친구들은 삶의 형태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한국의 사업가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네,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 출근 시간 3시간 전에 일어나는 비율이 가난한 사람보다 3.5배가 높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나 한국이든 미국이든 성공한 부자들이 3가지 공통점이 있다. 이제 성공한 부자들의 공통점. 첫째, 부채에 대한 인식이 확연히 다르다. 그들은 1% 은행이자 차이나 0.25%의 중앙은행 금리 변동이 주는 영향에 대해 즉각적으로 강한 반응을 보이고 부채에 대해 대책을 마련한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신용카드 이자나 마이너스 통장 대출까지 몇 프로인지 잘 모른다. 현재 상환 중인 대출이자를 흥정한다거나 은행에 제시하는 각종 금융상품들의 이자를 흥정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 네. 이제 그 성공한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죠. 은행 이자나 그 부채에 대해서 0.25%의 중앙은행 금리 변동이 주는 영향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한 반면에 이 가난한 사람들은 대출 이자라든가 또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의 이자를 은행에 가서 흥정하는 것 자체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네, 이런 내용을 또 기록했네요. 실패하지 않았다면 자랑이 아니다. 언제 실패를 맛볼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패를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실패하지 않음을 염려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기만 한다면 어떤 실패든 이게 42쪽이에요. 누군가는 비웃고 누군가는 가슴 뛰고. 아, 이거 정말 와서 닿는 대목인 것 같아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원하는 것을 소리내서 하루에 100번씩 100일 동안 내뱉는 것이래. 계속 소리내는 것이래요. 다음에 두 번째는 열심히 하기보다 영리하게 한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오지 못하며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작은 일에 세세히 관심을 가지나 큰 사고에는 무심하다. 작은 일에 세세히 관심을 가지나 큰 사고에는 무심하대요. 그 다음에 4번 미워도 좋아한다. 이 말은 리더가 되어본 사람이래야 이해할 수 있다. 성공한 사업가에는 미워해도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싫어해도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 남에게 알리지 않는다. 티를 안 내고 이렇게 의연하게 한다는 얘기겠죠.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척하지, 무슨 척하거나 아는 척하거나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6번 작은 돈은 아끼고 큰 돈은 아낌없이 쓴다. 작은 돈은 아끼고 큰 돈은 아낌없이 쓴다. 대부분의 작은 돈들은 관성에 의해 사용되는 것들이라 절약이 가능하지만 큰 돈의 지출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돈은 아끼고 큰 돈은 아낌없이 쓴대요. 그 다음에 휴일을 즐긴다. 네, 걱정 없이 즐긴다. 밤낮으로 회사에서 일에 몰두하는 업무로는 작은 사업은 성공시켜도 큰 사업은 만들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인생은 미래의 보상을 바라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내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에 휴일을 즐기고 쉴 줄 안다. 네, 휴일을 즐길 줄 알아야 된대요. 그다음에 마지막 8번째, 다른 경쟁자가 나오기에 잘 하려고 할 뿐 죽이고 다 가지려는 마음을 버린다. 네, 이런 내용인데요. 물론 이런 공통점이 완벽하게 모두에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경영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모든 것을 혼자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가장 많은 사람, 쓰러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많은 사람,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행운만이 아닌 것은 확실하대요. 행운이 아니라 그동안 노력의 소산이라는 거죠. 그다음 모든 일은 시스템을 통하여 진행한다. 문제가 있으면 언제나 답도 있다. 네. 답이 없으면 문제를 바꿔라. 네네네네. 모든 일에 처음엔 자세하게, 그런 후엔 단순하게. 이렇게 나와 있네요. 문제가 있으면 언제나 답도 있고요. 답이 없으면 문제를 바꿔버리래요. 모든 일에는 처음에는 자세하게 하고, 그런 후에는 아주 단순하게 시스템에서 움직여 주라는 거죠. 나는 내 생각의 결과다. 나는 내 생각의 결과다. 부처님께서 나는 내 생각의 소산이다라는 말씀을 남기셨다. 나라는 존재는 그동안 내가 생각해온 결과물이다. 지금 생각을 바꾸면 나도 바뀌고 미래도 바뀐다. 또 착한 사장이 실패하는 7가지 이유가 또 나오거든요. 첫째,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한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란 누구에게나 나쁜 사람일 수 있다. 때때로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싸워야 한다. 단호할 때 단호하지 못하고 냉정할 때 냉정하지 못하고 싸워야 할 때 물러선다면 가장 가까운 친족, 친구, 직원들이 그 피해를 입는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면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산장 주인이나 해야 한다. 네, 맞는 얘기예요. 산장 주인이면 누구에게나 좋은 일이지만 사장은 단호할 때 단호하고 냉정할 때 냉정하고 이게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대요. 그 다음에 둘째, 거절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착한 사장이 실패하는 7가지 이유거든요. 거절하지 못한다. 하지만 거절해도 별일이 안 일어난다. 착한 사람은 자신이 거절하면 상대방이 모욕을 느끼거나 실망하리라 믿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중한 요청들은 거절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으며 욕심이 섞인 부탁들은 들어줘도 비웃거나 심지어 돌아서서 욕을 한다. 거절해도 연습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세 번째, 쉽게 양보한다. 착한 사장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는 셋째는 쉽게 양보한다. 넷째, 혼내지 못한다. 다섯째, 지나치게 염려한다. 일곱 번째, 도움 청하기를 힘들어한다. 여기는 또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밥값 계산의 경제학. 네. 밥값을 잘 내는 사람과 밥값 낼 때마다 뒤로 빠지는 사람 중에 결과적으로 누가 성공할까? 예, 여러분 누가 성공할 것 같아요? 이분의 셋째 동서는 남이 밥값 내는 꼴을 보지 못한대요. 10번을 먹어도 10번을 내는 성격이다. 얻어먹는 것이 계면적어서 그런지 항상 밥값을 내다 보면 주위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고 다음부터는 아예 낼 생각을 안 할 뿐더러 반면에 매번 밥값을 안 내거나 식사 자리에 앉자마자 밥값 낼 사람을 찾아서 잘 먹겠다고 넙죽거리는 사람들도 있다. 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밥값을 잘 내는 사람은 자기가 밥값을 잘 내는 줄 아는데 밥값을 잘 안 내는 사람들은 자기가 밥값을 안 내는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 너무 재밌죠? 그리고 그 이유도 상당히 다양하대요. 자기가 샀을 때만 기억하는 선별 기억형, 집에서 싸운 음식을 나눠준 것도 자기가 산 것으로 계산하는 가정식형, 또 식사 자리에서 재롱을 떨었다는 이유로 밥값을 대신하는 연예인형. 나름대로 상식적인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자신들은 인색한 것이 아니라 검소한 것이라고까지 생각을 한대요. 밥값을 안 내는 사람들은. 또 자기가 살 것도 아니면서 쇠고기 먹자는 사람, 버니까 당연히 내라는 사람, 아랫사람이니 당연히 얻어먹는다는 사람들은 모두 남의 아량에 기대어 인색한 사람들이다. 밥값을 안 내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모두 사라지고 선배들은 뒤를 봐주지 않으며 후배들은 무시한다. 네. 이렇게 밥값을 내지 않고 모은 돈들은 그 성향의 근본이 인색함에 기인하기 때문에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어느 누구도 인색한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밥값을 내지 않는 것은 경제적으로 손실이다. 이를 무시하면 진급, 사업기회, 상속, 선의의 혜택까지도 완벽하게 배제된대. 재정적으로 아무리 공공하다 하더라도 남의 밥값을 공짜 음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답니다. 네. 최소한 다음 규칙을 따르라고 권고한다. 이게 밥값 계산의 경제학이거든요. 이 경제학 읽어드릴게요. 연장자나 돈을 많이 버는 친구가 2번 사면 나도 1번 산다.
그러나 동료가 한 번 사면 나도 한 번 사줘야 한다. 아주 간단한 규칙이래요. 또 아무리 밥값을 잘 내는 우리 셋째 동서도 누가 밥값을 잘 안 내는 놈인지 잘 기억한대요.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도 밥값 외에 일에는 절대 그 인색과 직급까지 챙기질 않는데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작은 일로 사람을 평가한대네요. 타인의 배려를 검소함으로 위장해봤자 당신의 모든 다른 장점이 그것을 이길 방법은 없답니다. 밥값 내는 것이 버는 것이랍니다. 밥값 내는 것이 버는 것이다. 네. 타인의 배려를 검소함으로 위장해봤자 당신의 모든 다른 장점이 그것을 이길 방법이 없대네요.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밥값 내는 것이 버는 것이랍니다. 네. 아이고, 오늘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성공한 사람과 크게 성공한 사람의 13가지 차이점은 다음번에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기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